울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떼쓰지 말라고 했어. 하는 순간 이 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내 마음이다. 내가 얼마 전에 기꺼이 육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어.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 그래? 못해?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했었던 기꺼이 육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꺼이 육아는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건 결국 내가 잘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꺼이 육아 2탄을 준비했지. 남편, 내가 말한 기꺼이 해주어라 하는 육아는 오냐 하면서 무분별하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해줘라 하는 것과는 사실 정말 결이 달라.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건 통제 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라. 이런 육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 화단에 있는 꽃을 그렇게 꺾으려고 한대. 그렇지. 꺾고 싶지. 그럴 때는 기꺼이 육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통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꺾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남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화단의 꽃은 꺾으면 돼, 안 돼? 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남편, 꺾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범이야. 그렇지. 내가 말한 거 기꺼이 다 통제 없이 해주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기꺼이 육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엄마들은 지금 내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이것 봐, 통제해야 될 건 통제해야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또 아니야. 어려워. 참 어렵다. 기꺼이 육아의 본질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어떻게 하게 해줘야 되냐면 사회적인 규범 내에서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예시를 들려줄게.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졌거든. 화단의 꽃을 아이가 꺾으려고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성인 학습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 성인 학습자들은 지금 다 이미 엄마가 되었거나 이제 아이가 다 키워놓은 분들이셔.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아이에게 꽃은 눈으로 보는 거야 하고 알려줘야죠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아이가 꽃을 꺾는 게 아니라 꽃을 심는 거야를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꽃을 심어 보겠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엄마와 함께 스케치북에 꽃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조금 다른 데로 돌려보겠어요 라는 대답을 하신 분도 계셔. 세 개 다 대답이 너무 근사하지 않아?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름대로 뭔가 애쓰고 있는 거잖아.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이 세 개 다 뭔지 아니? 엄마의 의도에 아이가 맞춰지길 바라는 거야. 아이의 의도는 뭐야? 남편하고 생각해봐. 그냥 꼭 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의 본질은 아이가 꽃을 꺾고 싶어요야. 그런데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꽃은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하는 규범 안에서 아이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고. 이건 내가 말하는 기꺼이 육아가 아니야. 기꺼이 육아라면 이 아이가 지금 꽃을 꺾고 싶어 하네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내 아이에게 꽃을 못 꺾게 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꽃을 꺾어볼 수 있게 해줄까의 의도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지안이도 예쁘게 심겨져 있는 꽃을 보고 꺾고 싶어 했거든. 왜냐하면 이거 아이들의 인간적인 본능이야. 갖고 싶고 따보고 싶고 그래. 향기 맡아보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건 이 아이들의 본능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지안이에게 하단에 있는 꽃은 꺾는 거 아니야. 경비 아저씨야 불러와야 되겠네. 더 심한 엄마들은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화단에 꽃 꺾었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하겠다고 하는 엄마도 내가 본 적 있다. 경찰 아저씨 여기 어떤 애기가 꽃을 꺾고 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면서 전화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이가 막 이렇게 하거든. 그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는 꽃 꺾으면 잡아가는 아저씨인지 아신다.
내 친구는 어플 있더라. 어. 삐용 소리 나는 맞지. 그 협박이잖아. 나중에 협박이다. 아이들 6살만 돼도 알아. 우리 엄마 음. 사실 내가 꼭 꺾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경찰 아저씨가 나를 잡아가지고 않는다는 거. 엄마의 언어가 지도력을 완전히 잃게 되지. 그래서 나는 지안이가 꽃을 꺾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가 꽃을 실컷 꺾어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로 나의 에너지를 썼어. 봄에는 어디게? 산이야. 산에 가면 남편 민들레가 정말 많이 피어 있거든. 민들레 꺾으면 돼. 여기서 근데 남편 또 의문이 생기지 않아? 민들레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꽃은 꺾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강하거든. 그걸 좀 깨워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남편 산 깊은 곳에 핀 꽃을 꺾어다가 꽃다발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꽃다발을 퇴근한 아빠에게 전해주었어. 이건 범죄니? 범죄는 아니지. 꽃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산 깊은 곳에 핀 민들레를 꺾는 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자연을 망치는 거니?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 세영아, 그런 식으로 자연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산을 깎아서 아파트 짓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자연 훼손이다. 그게 훨씬 더 큰 자연훼손이지. 그래. 우리가 지금 범죄를 짓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그 작은 들꽃을 꺾는 게 왜 자연을 훼손하는 거니? 난 사랑하면 스킨십 하고 싶거든. 만지고 싶단 말이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직접 만나봐야지 이 아이가 자연을 사랑해. 자연을 사랑해야지 훗날 자연을 지키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런데 눈으로만 보라고 했어. 그리고 꽃을 꺾었다고 엄마에게 비난을 듣고 야단을 들었어.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연은 어떨까? 내가 야단 들었던 곳. 내가 혼났던 곳. 그래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혼이 났었던 그 경험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깎아내서 아파트 짓는 거야. 맞지. 그래서 꽃 실컷 꺾어보게 해도 된다. 무슨 꽃? 자연 속에 있는 들꽃들, 풀꽃들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잡아 뜯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지안이랑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 지안아, 자연은 주인이 있어. 산할아버지가 이 산의 주인이래. 그래서 산할아버지에게 우리 이 꽃 꺾어가서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아빠에게 선물해 줄게요. 대신에 다른 꽃들이 많이 다치지 않게 예쁘게 가져갈게요. 말하고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어. 그게 뭐냐면 남편 손톱을 깎을 때 사랑을 담지 않고 막 깎으면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 그럼 피가 나겠지, 아프겠지. 그것처럼 자연에서 꽃을 빌려올 때도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면 다쳐, 아파, 피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 손톱 깎아줄 때처럼 예쁘게 빌려오고 예쁘게 꺾고 오는 건 자연이 아프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줬거든. 그래서 지안이는 꽃을 꺾을 때도 막 이렇게 꺾지 않았어. 손톱 깎듯이 이렇게 예쁘게 꽃들을 따다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줬냐면 기다란 풀을 꺾어서 이렇게 묶어줬어. 그래서 함께 자연 속에서 꽃다발을 만들어 봤다고. 봄에는 민들레를 딸 수 있고 가을에는 남편 시민공원 이런 데 가면 토끼풀이 엄청 많지. 엄청 많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토끼풀 따다가 팔찌 만들었어. 맞아.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었거든. 우리 범죄자였니?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실컷 따고 나면 아파트 화단에 있는 꽃을 또 따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분명히. 오히려 더 무분별하게 딸 거예요. 실컷 따게 해주고 나면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꽃도 딸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체 내 아이를 얼마나 미숙한 존재로 보는 거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남편. 맞아.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아이들이고 훨씬 더 따뜻한 아이들이거든. 산에서, 공원에서 토끼풀, 민들레 실컷 따본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꽃을 따려고 해. 그랬을 때는 엄마가 이제 진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꽃은 우리만을 위해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기 위해서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건 눈으로만 보자.
엄마의 지도록 안에 기꺼이 들어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꽃을 따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의 통제에 오히려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따봤기 때문에 나 여기서도 나 마음대로 딸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미숙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의 통제권 안에 들어와. 이전에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에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대안도 제안해주지 않아.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당장의 욕구에 충실해버리겠지. 싫어! 꺾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지난번에 실컷 꺾어봤어. 그런데 엄마가 지금 피어있는 이 꽃은 함께 보는 거라서 안 된대. 그런데 다음번에 우리 함께 꽃을 또 거꾸로 가보자 하고 대안을 제시해줘. 그럼 이 아이는 이 순간 멈출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가지고 가는 거야.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조너선 하이트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통제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아이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누구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꽃은 꺾는 거 아니야. 한 엄마의 통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아이와 내적에서 내 통제를 가지고 가는 아이. 아, 이건 꺾으면 안 되겠구나. 다음번에 엄마랑 같이 산에 가기 전까지 참아야지. 통제를 자기의 내적인 가치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아이들이 훗날 훨씬 더 자기 성취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책 속에서 하고 있거든. 이런 질문도 있었어. 아이가 후라이팬을 계속 바닥을 내려친대. 이건 기꺼이 해줘서 안 되잖아요 하는 댓글을 내가 또 읽었거든. 나도 봤어. 어때 남편? 나는 그거 보자마자 이걸 내려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정말 이해를 했네. 아이의 의도, 어떤 의도, 욕구에 대한 의도를 눈치를 채라.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나의 에너지를 써라. 이 말이잖아. 밑에 내려치는 거 안 되는 거 맞아, 남편. 맞지. 기꺼이 육아할 거라고, 밑에 층 내려오면 엄마가 싸울게. 기꺼이 내려쳐. 하고 키우는 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야. 남에게 패기치는 행동은 안 되는 게 맞아. 그렇다면 가르쳐야 될 거잖아. 밑에 집 아줌마 올라오실 수 있어. 이건 밑에 집 아줌마 시끄러운 거야. 방해되는 거야. 그만둬.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꺼이 육아 아니야. 이것도 부모가 통제하는 거잖아. 못 치게. 그렇지. 그런데 지금 내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아이의 의도를 눈치채라. 지금 내 아이는 내려치고 싶은 욕구에 빠져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실컷 내려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불, 베개 같은 걸 이만큼 밑에 깔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어야지. 지금 내려치고 싶구나.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내려치면 밑에 층이 불편해질 수 있어. 밑에 층이 시끄러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불 깔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난 캠핑을 많이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제일 좋지.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를 내려치고 싶어 하는 욕망 속에 있구나. 내려치면 안 돼. 얘가 왜 이래 하고 계속 통제를 하다 보면 이 아이는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반드시 폭발하거든. 하지만 기꺼이 다 해주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왜냐면 지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하지만 아이의 본능은 뭐다? 내려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욕망 속에 있구나를 엄마가 의도를 눈치채야 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갈지를 고민을 해봐야지. 나 같으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겠어. 그래서 함께 돌멩이도 내려쳐보고 땅도 내려쳐보고 내 아이가 실컷 내려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것 같아.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꺼이 육아야. 해주기는 해주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 또한 버려라. 얼마든지 통제할 때 쓸 그 에너지와 내 아이에게 어떻게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에너지는 같은 양이다.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 아이가 계속 운대. 계속 짜라댄대. 이럴 때도 기꺼이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것에 대한 본질은 또 뭐냐면 아이의 감정에 대한 의도를 만나야 돼, 남편. 짤지 마, 울지 마. 나 이런 엄마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너 계속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할 거야.
남편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니? 나도 그거 무섭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온순하고 수동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모든 에너지는 우리 엄마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슬퍼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가 이 아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지. 엄마 눈치 보는 거야? 그렇지.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잖아. 내 생각은 없어. 저 사람 나 때문에 기분 나쁜가? 지금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빠져서 내 자신을 해치는 사람. 인생이 슬퍼지잖아, 남편.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가 이 아이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남편 내가 슬퍼서 울어. 그런데 남편이 내가 왜 지금 슬픈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만일에 남편이 내가 울지 말라고 했어. 나 너 우는 거 진짜 싫어. 나 우는 여자 질색이야. 너 내가 내 앞에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한 번만 더 울어봐. 나 기분 안 좋다고 했어. 남편 나 이런 남자랑 진짜 살기 싫거든요. 양관식하고 살고 싶지. 양간식이랑 살고 싶지. 애순이가 되고 싶지.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야. 나 슬퍼서 좀 울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 돼, 안 돼?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지. 너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싫다고 했지. 이 아이는 내 감정을 부모로부터 통제당해 버리는 거야. 앞으로 내 생각은 없어. 자,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타고나기를 조금 반항적으로도 타고났고 기질적으로 도전해야 되고 모험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좀 뜻대로 해야 되는 기질의 아이야.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떼쓰지 말라고 했어. 하는 순간 이 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내 마음이다. 그럼 엄마 이러지.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떼쓰는 것으로 더 떼쟁이가 돼. 더 떼쓰면서 우는 것으로 엄마와의 대결을 신청하는 거라고. 이제 이때부터 힘겨루기가 들어가는 거야. 엄마 육아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 아이의 감정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해줘라? 기꺼이 받아들여줘라. 기꺼이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슬플 때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해. 마음껏 울어라. 아이가 화를 내. 너 지금 어디서 엄마 앞에서 화내고 있니?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났구나를 읽어줘야 돼. 화난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 대신에 화가 났다고 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는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거지 화가 난 그 아이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남편 화났을 때 화내는 감정은 우리의 생존을 오히려 지켜주는 거다. 공포를 느끼는 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맞지? 내 아이가 화가 났으면 화를 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아이 건드리면 쟤 화내. 이래야지 호구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쟤는 화내도 웃는다? 왜냐면 이 아이에게는 화내는 감정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화내는 감정마저도 부모에게서 통제당했거든.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지 않니? 화날 때는 화내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통제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울잖아. 그랬을 때 울지 말라고 했어. 이게 아니구나.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났구나 하는 감정만 읽어주어도 이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 믿어줘.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 저는 기꺼이 육아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아이가 기꺼이 다 하게 해주고 나면 엄마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생각해봐, 남편. 아이가 마음껏 어지럽히면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줬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나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꾸라지가 왜 이래? 집 좀 치워놓을 수 없어? 이 장난감 들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남편 어때? 화가 날 것 같아. 이게 양간식이 봐야 된다. 그래, 폭삭 속아서 봐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육아를 하려면 사실 아빠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지안이가 한동안 무엇인가에 던지는 거에 심취했었던 8개월 때가 있었어. 8개월 때 뭔가에 던지는 거에 애가 심취를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리이긴 한데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아이가 냉동실의 문을 열어서
아, 진짜 남편 어떻게 열었을까? 8개월 때 겨우 잡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였거든. 근데 우리 집 냉동실이 밑에 칸이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면 열 수가 없거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열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도 그 아이가 어떻게 열었는지가 미스테리야. 그런데 냉동실에 문을 열어서 그때 당시 이만한 다시 멸치 있지. 육순에는 멸치를 검은 색깔 봉지에서 꺼내서 그 멸치를 온 집에 다 던져 놓은 거야. 남편 나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그대로 멈춰라 했어. 이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멸치를 던지고 있는 거야. 그때 나 처음으로 1차 기꺼이 육아 현타가 왔어. 이거는 기꺼이 던지게 해줘야 되는 게 맞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미 던졌다. 그리고 저 아이는 웃고 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이유식도 제때 안 주고 이유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브로콜리 이유식을 줘서 내가 우리 엄마 좀 엿먹여야 되겠다 하고 멸치를 던진 게 아니잖아. 이 아이에게 지금 멸치 던지는 거 즐거움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지안이 지금 멸치 던지게 하고 있네 하고 같이 던졌어 남편. 너도 그때 화가 났지만 내가 나의 의지로 참았어. 그래서 아이와 함께 멸치를 던졌어. 그런데 멸치를 던지니까 재밌는 거야. 그게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나도 내 인생에서 멸치 처음 던져봤어 그때. 근데 되게 귀여운 걸 내가 또 한순간 발견했거든. 우리 지안이가 멸치가 여기가 대가리가 여기 있잖아. 멸치 대가리가 한쪽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나열을 시켜놨는 거야. 남편 내가 만일 바로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이 귀여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을 거잖아. 아니 아이가 대가리가 같은 방향으로 오게 이렇게 줄을 지어놨더라니까. 그러니까 던진 건 던지는 거고. 줄 지어놓기도 했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실컷 던질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에게 소쿠리를 주면서 지금부터 엄마랑 누가 멸치 더 많이 담나 할까? 한 다음에 아이랑 멸치 담기 놀이를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멸치를 막 주워오는 거야. 그럼 난 또 막 박수를 쳐줬지. 이렇게 해서 멸치를 정리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날 남편 기억할 걸 나 너무 화나서 집 나갔어. 멸치 줍는다고 주웠는데도 멸치 가루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까지 던진 멸치를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나가야 돼. 지안이를 안고 언니네 집으로 내가 대피를 했지. 그런 후에 남편에게 전화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남편, 너네 아들이 멸치를 던졌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던질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저 멸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폭발이 될 것 같아서 나 집을 나왔다. 그래서 남편 퇴근하고 나면 멸치 좀 다 치우고 청소한 후에 나를 좀 불러줘. 이랬는데 우리 남편 어떻게 했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청소가 다 된 후에 세영아 이제 들어와 해서 들어왔더니 집이 깨끗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1차 고비를 넘겼어. 남편들이 도와줘야 한다. 집에 가서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나름 애쓰고 있다. 맞아. 우리 아이 키운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꼭 남편에게 공유하시라. 내가 짜증내지 않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 꼭 해줬으면 좋겠어. 이 집 남편은 멸치를 다 치워줬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 내 남편, 우리 그리고 나서도 한 6개월 동안 집에 멸치 냄새가 좀 나긴 했어. 비린내가 났지. 가끔씩 저기 끝에 있는 서랍에서 멸치가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그때는 지안이가 여기까지 멸치를 어떻게 던졌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놀다가 우연히 멸치를 또 발견을 했고 그걸 서랍을 열어서 넣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유추가 되잖아. 그런 남편 봐봐. 지금 10몇 년 전의 일인데 나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맞아. 그때 내가 만일에 아이에게 멸치를 던졌다고 엉덩이라도 한 대 때렸다면 그때 추억이 아이에게 미안함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기꺼이 해주었더니 지금 나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잖아. 나 그때 멸치 던지게 해줬다 그래. 하는 자부심으로 남아있잖아. 육아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맞아. 그런 맞아.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만나셨으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보람 제자가 한 분 계셔. 이름이 보람이야.
우리 보람 선생님 내 유튜브 구독자인데 보고 있을 것 같아. 우리 보람 선생님이 진짜 나의 기꺼이 육아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꺼이 육아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육아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선생님 블로그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전에는 아이가 라면을 먹겠다고 하면 라면 먹는 게 싫었대.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엄마 라면 먹고 싶다고 하고 때를 쓰면 라면을 끓여줬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날 선물로 핸드폰 게임을 실컷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켜줬대. 그런데 요즘에는 기꺼이 육아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작년처럼 게임 실컷?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꺼이, 어차피 해줄 거 기꺼이. 라면도 엄마 나 오늘 라면 먹고 싶어. 어차피 끓여줄 거 기꺼이. 이왕 해줄 거 기꺼이 기분 좋게 해주었더니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아, 진짜? 아이들이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 아, 너무 좋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꺼이 육아가 1부에 이어서 2부를 들었다고 하여 또 100% 입력 완료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아. 그래서 앞으로 나는 계속 기꺼이 육아에 대한 예시를 3부, 4부, 5부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댓글을 보면서 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꺼이 육아가 무슨 말인지 나 100% 이해했어 라고 먹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게 결코 녹록한 부분은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양한 에피소드와 예시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중요한 것 같아.